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가 중앙일보에 한 얘기가 나오는데 윤한 갈등으로 지지자들이 이 중요한 선거에서 용산과 당은 대체 뭘 하는 거냐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면서 지지층 결집이 안 돼서 지역구 80에서 90석, 비례 10여 석 정도에 그칠 거라는 위기감이 상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부산 경남에서 실제로 어떻게 그런 거냐 이 기사에는 여권에 따르면 PK 중에서도 전략적 요충지인 낙동강 벨트에서 민심 위반 현상이 뚜렷하게 감지된다고 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일주일 안에 실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한국리서치 등의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낙동강 벨트 10개 선거구 중에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한 지역은 부산 사하을과 경남 양산 갑 등 2개였다. 오차범위 내인 접전지는 7개, 부산 북갑을, 사상, 강서, 경남 김해갑을, 양산을 이렇게였는데 그중 3개는 열세, 4개는 우세였다. 오차범위 밖에서 민주당에 지는 선거구는 부산 사하갑 1개였다. 이렇게 기사를 전하고 있거든요. 인터넷판에 보면 이 여론조사 결과들을 그래프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한번 뭐 준비가 됐으면 한번 띄워주시죠. 이 정리해놓은 걸 그래프로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텐데 낙동강 벨트 판세와 관련돼서는 지금 그림으로 보니까 전반적으로 어쨌든 원래 이제 영남 지역이라고 하면은 좀 비등비등하더라도 대체적으로 빨간색 국민의힘이 쭉 우세한 흐름일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그렇지가 않다는 게 나온다. 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부산일보하고 부산 MBC가 의뢰해가지고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요 밑에 개요가 나오죠. 개요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른 그래프도 있죠. 경남 지역의 낙동강 벨트 판세도 이거 쭉 보면은 물론 양산각 같은 경우에는 뭐 우세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쭉 종합해서 보면은 일방적으로 뭐 이렇게 유리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를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오면을 보면은 중앙일보 오면 기사 제목이 단독 과반 가능 야당 약관 조수진 등 돌발 리스크가 변수 뭐 이렇게 써 있어요. 조수진 변호사 얘기 좀 이따 좀 할 건데 이게 이 기사 내용을 쭉 보면은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최근에 이재명 대표도 이 좀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이나 이런 것들도 하고 그 다음에 야당의 일부 후보들이 200석 얘기하고 뭐 야권 다 합쳐서 200석 얘기하고 이런 측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야당 지도부가 민주당 지도부가 경계령을 내리고 낙관론을 좀 지금 얘기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식 목표는 151석이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어요. 151석이라는 수치가 표정관리용만은 아니라고 한다. 복수 야권 관계자에 따르면 조국 혁신당의 비례의석을 내주더라도 자체 과반이 가능하다는 게 당 차원의 판세분석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은 부산에서도 자당 후보들이 선전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하면 부산 경남 판세를 봐도 민주당의 전체 구도가 유리하다는 건데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주 특이한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있어요. 부산일보하고 부산 MBC가 한국사회 여론연구소에 의뢰해서 18일에서 19일간 만 18세 이상 503명을 대상으로 부산 연제구에 대해서 ARS 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딱 야권 단일 후보가 노정현 후보인데 진보당 후보입니다. 그리고 상대가 국민의힘의 김희정 후보거든요. 노정현 후보가 47.6%, 김희정 후보가 38.3%. 그래서 오차 범위가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인데 오차 범위 바깥에서 노정현 진보당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민주당 후보도 아닌데 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그 여기에 대해서 야권 관계자 중도 민심이 날로 정권 심판론에 기울고 이종섭 대사 귀국 논란까지 겹친 결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요 대목만 봐도 부산 심상치 않다. 이걸 중앙일보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짧게 질문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이제 총선에 보통 들어오면 여야 간의 금결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게 국민의힘 100석이라는 말은 평론가들은 얘기할 수 있지만 여야 정당에서 그 말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보통 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 상황이구나라고 이제 갔는데 여쭤보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자, 이게 일시적 현상이냐? 오히려 고착화되고 있느냐? 그럼 100석 이하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질문을 드린다면 자, 뒤집어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느냐 아니냐. 낙동강 벨트까지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 우리나라 선거 역사상 국민의힘 그러니까 보수정당 계열 정당이 100석 이하로 내려간 적이 있나요? 없죠.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역구 그리고 또 인구 구조상 100석 이하로 내려가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깝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TV조선 발 백석이야란 말이에요. TV조선이 지금 똑같이 지금 보수신문에서 경고하는 것 저희가 같이 스폭스가 이번 주 월요일입니까? 네. 저희가 정확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음. TV조선이 백석 이하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도했다. 매우 정확한 스픽스의 스폭스. 그러니까 대통령이 네. 고집을 피우는 상황에서 이대로 가면 다 죽어. 이런 메시지를 계속 던져준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역시 그런 메시지 맥락 위에 같이 올라가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백석이야라는 말은 좀 상징적으로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 이걸 표현하는 거니까 뭐 후보들 입장에서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위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 그럼 그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거야? 이런 거에 대해서 머리 싸매고 고민하는 신문이 한 곳이 있어요. 거의 뭐 여당의 지도부 격의 네, 그렇죠. 네, 거의 뭐 브레인 역할을 하시는 기간 신문이 주머니를 있어요. 갖고 있는 신문이 있습니다. 네. 그 신문이 조선일보죠 결국. 네, 네, 조선일보 같은 맞습니다.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쭉 말씀드린 이러한 동아일보나 중앙일보의 이런 보도는 결국은 지금 여당 내 후보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우성을 치고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도 이렇게 안 좋게 나오니까 어떡할 거야? 이렇게 묻는 거에 가까운 거거든요. 야, 이런데 지금 여당 지도부, 한동훈 비대위원장, 윤석열 대통령 계속 이럴 거예요? 라고 묻는 거에 가까운데 조선일보는 거기에 코치를 합니다. 조선일보 1면 보여주세요. 조선일보 어떻게 코치하냐? 성범죄 2차 가해 야당 조수진 파문. 바로 이걸 1면에 씁니다. 오늘 우리 조수진 변호사가 이 프로그램 진행했기 때문에 조수진 변호사에 대한 말씀 드리는 게 굉장히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프고 여러모로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1면에 이거를 쓴 언론이 1면에 이렇게 크게 바로 1면 최상단에 쓴 언론 물론 이제 한국일보도 사퇴했다는 네, 기사를 일부 쓰긴 신문들도 했습니다만 있지만, 저런 식으로 쓴 거는 조선일보가 딱 유일하고 조선일보의 특이한 점은 그럼 이렇게 썼으면 다른 신문들은 1면에 거의 뭘 썼느냐? 이종섭 대사가 귀국했다를 다 썼습니다. 없어요 1면에. 조선일보 1면에 이종섭이 없고 그럼 3면을 일단 먼저 보여주시고 네. 그 다음에 이종석 기사를 어떻게 다뤘는지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한 면 이렇게까지 그렇죠. 보도를 했죠. 한 면을 털어서 거의 보도를 한 거나 다름이 없이 야권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까지 저렇게 인격 모독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얘기까지 제목으로 그리고 뽑아놨거든요. 밑에 박원순 시즌 2인가 이게 네. 있어요 또 제목이 이런 식으로 이 나오고 이 신문을 쭉 아무리 넘겨봐도 이종섭 대사 문제 기사는 없는 가운데 네. 딱 하나 찾았습니다. 눈 크게 뜨고 이종섭 대사 기사가 나오는 지면을 보여주세요. 저 밑에 있습니다. 근데 저 기사도 이종섭 대사와 관련돼서 뭐가 부적절하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종섭 대사는 귀국을 했다. 소환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 공수처는 검토하겠다라고 했다. 이런 내용인데 제목만 보면은 뭐 중립적인 기사인 것 같은 느낌도 있죠. 근데 내용을 보면은 그다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저 귀국한 이종섭 소환 조사해달라 공수처 검토하겠다. 이 기사 내용이 뭐냐면 이 수사팀에서 검토하겠다라고 했는데 법조계에서는 공수처는 이 대사가 당장 시급한 조사를 회피하려 출국한 것처럼 설명했지만 막상 소환을 요구하니 바로 조사를 할 정도로 준비가 된 것 같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공수처는 12일 추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고 18일에는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렇게 마치 공수처가 언론 플레이를 한 것처럼 써놨어요. 근데 저희가 이 자리에서도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니죠. 수사가 지나치게 지금 늘어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수사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수사를 해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외압일 수 있는 것이고 또 지금 이 대사의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공수처가 주장한 거는 먼저 대통령실이 공수처도 이종섭 대사의 출국을 허락한 겁니다라고 해서 공수처가 그건 아닌데요? 라고 한 맥락이었는데 그 전에 얘기는 똑 빼고 공수처가 마치 언론에 우리는 허락 안 했는데 나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 요것만 딱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조선일보가 보여주는 전략은 뭐냐? 이종섭 앞에 이제 왜 여당 후보자들이 아우성치고 있느냐의 핵심 문제를 이종섭 대사 문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종섭 대사 문제는 이제 없고 그 얘기를 조수진 변호사 문제로 덮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조수진 변호사가 새벽에 사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이게 조선일보 전략이 맞냐 틀리냐라는 얘기는 있겠지만 일단은 이거를 끄는 효과가 지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